안녕하세요. 주익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이 오전에 힘있게 잘 상승해주고 있다가 주도주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술은 좀 과대한 낙폭이 나와서 주주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보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시각도 있긴 있지만은 이제 중장기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치 자체를 밸류에이션으로 좀 책정을 했는데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기술이 윗꼬리가 나온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께 저점 매수의 구간을 준다라고 저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직전 고점마저도 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먼저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실 게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 하나를 좀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거래량으로 좀 기준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캔들 하나하나는 주주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반면에 거래량은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우리 기술의 요 구간에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앞전의 움직임. 앞전의 움직임과 지금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주가의 이해도죠. 움직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우리 기술의 주가가 이때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름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에 반면에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줄었죠. 자,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못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수반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주도 세력들이 강력히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형성이 된 것이고 거래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주가가 상승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주도 세력이 매수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수를 안 했으니까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안 했으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결국 조정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에 반면에 지금 구간에서의 우리 기술 흐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봅시다. 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종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우리 기술의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주도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올라감과 동시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더 높은 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더 높은 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오히려 물량이 더 많고 웃돈 주고 물량을 더 이렇게 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발목 수준의 조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금 요 구간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도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사고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졌으니까 산지 안 산지 우리가 좀 불확실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기점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오늘의 기점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 얘네들이 결국 물량을 웃돈 주고 더 샀구나. 웃돈 주고 더 샀다라고 하면은 기존 평단은 더 올라갔고, 이 평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얘네들이 목적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우리가 이 방향성을 거래량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때랑은 다르니까. 이때는 주가 상승인데 거래량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가 상승에 거래량은 더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주도 세력들이 결국 직전 고점은 닦아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의 이 가치, 원전 계측기에 있어가지고 이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좀 적용시킨 우리 기술의 목표가. 물론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까지는 못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구간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인 것만큼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우리가 밸류를 통해서 우리 기술의 이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즉 고점 매도에 있어서 도움은 되겠죠. 요걸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제2의 HJ중공업 그리고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있어가지고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 INC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 사진에 보이시는 요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뇌의 신경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기술의 원전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원전 전체에서 좀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접근해 봤을 때 사실상 이제 5에서 10% 비중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뇌와 신경계뿐만 아니라 심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기술의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왜 원전의 심장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을 때 일전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 아시죠? 일본의 2011년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 제어 계통의 냉각 실패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 계통이 실질적으로 좀 더 잘만 제어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 사태 자체가 일어나진 않았을 건데, 그만큼 원전 계측 제어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후쿠시마 사고가 증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 삼중 방어 설계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조그만한 거 하나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여파는 크게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게 지금 우리 기술에 충분하고 넉넉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AEA죠. 국제 원자력 기구도 미국의 이제 NRC도 마찬가지지만은 INC 시스템, 지금 우리 기술이 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를 가장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은 가장 위험한 걸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인처럼, 정말 손흥민처럼 자유자재로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수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두산으로부터 인정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기술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SMR 분야에서 이제 수주했잖아요. DCS 공급 계약. 이것도 계측기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급하는 것은 두산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깐깐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69억 원의 비안전계통 분산제어 시스템, 이것도 INC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두산의 고객사가 누굽니까? 뉴스케일 파워, 아마존, 오늘 방문했다라고 했죠. 실사했고 굉장히 깐깐한 고객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두산 입장에서도 이 고객사를 만족을 시키려면은 어중이 떠중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우리 기술에게 발주를 내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두산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 기술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공급 계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가치가 있는 기업이 지금 우리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적인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체코원전 26조 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짓겠다라고 했으니까는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수주하는 가격을. 그래서 기준을 체코 원전이 이제 대형 원전 2기잖아요. 이거를 놓고 보면은 뭐 이제 항목이 다양히 있는데 여기 계측 제어 설비가 비중이 요 정도고요. 맥스 10%입니다. 예, 금액으로는 이제 2기 26조 기준, 한 기당 대략 한 10조 원 넘죠. 그래서 이제 1.8에서 2.6조 원, 요거를 이제 우리 기술이 담당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도 우리 기술이 관련 부분 협력사로 참여를 또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원전 INC 시스템에서 독점 공급자로 등록이 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기술이 이제 원전 2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챙겨가는 총 수주 금액이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시나리오죠.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접근했을 때는 원전 2기 기준으로는 1.5조 원의 매출이죠. 그리고 낙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2.6조 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최소 9%부터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우리 기술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보수적인 매출에다가 가장 보수적인 영업이익률에 근간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2기 기준으로 했을 때 1.5조 원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죠? 135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2030년까지 미국 원전 10기를 적용을 했을 때는 1350억 원의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왜? 2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0기니까는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350억에 곱하기 5를 하면은 미국의 대형 원전 10기 2030년까지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기술은 6,75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 것이다. 근데 제외가 된 게 있죠. SMR 제외했죠. 유럽 원전 제외했죠. 그럼 이거를 이제 EV 에비타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EV 에비타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밸류에이션에 있어가지고 회사의 전체 가치를 이제 본업의 이익으로 나눠가지고 이 회사가 비싼지 안 비싼지 가늠을 하는 척도거든요. EV 에비타.
이게 이제 매각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기업을 매각할 때 EV 에비타를 적용해서 많이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밸류에이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V 에비타가 멀티플이 있는데요. 5배, 8배, 10배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에너지 기업들,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자체가 5배에서 8배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 이하는 이익 지속성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멀티플이거든요. 3배예요, 그게. 근데 5배, 그러니까 평균 정상적 범위로 우리 기술의 요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적정 시총 5배 기준이죠, 멀티플. 멀티플 5배 기준으로 좀 적용을 했을 때는 적정 시총 3.3조 원. 적정 주가는 총 상장 주식수로 나눠주면 24,000원. 그러니까 정상적 범위의 최하단으로 적용을 했을 시. 정상적 범위의 최하단. 자, 그러면은 멀티플 3배를 적용을 할게요. 이익 지속이 좀 불확실하다. 그 성격을 품고 있는 게 멀티플 3배인데 지금 우리 기술은 멀티플 3배를 적용을 하더라도 적정가가 12,200원. 그 기업이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 가치, 얘가 지금 우리 기술이 자회사의 가치도 있잖아요. 자회사가 방산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의 이 가치를 제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순수하게 우리 기술만 별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가치를 본업이익으로 나눠가지고 얘가 지금 비싸냐 싸냐 그 기준이 멀티플인데 정말 정상적인 범위도 아니에요. 그냥 세일, 완전히 그냥 뭐 디스카운트, 보수적으로 멀티플을 적용을 하더라도 오늘 종가 대비 12,200원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더 끌고 가도 되는 자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9월 24일이죠,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제가 전략방에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 기술 오전에 이렇게 딱 찍고 그렇죠? 고점 찍고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기술이 전일 고점을 굳이 돌파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목적하는 바로 나아가겠다. 이거죠. 근데 이 목적이 있으니 전일 고점을 뚫는 건데 이 목적지가 어딘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기술이 윗꼬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윗꼬리로 밀려도 고민하지 말아야 할 자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전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8월 28일 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장 마감하고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간까지 나오죠. 이 주주 배정 유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악취가 떠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제가 전략방에서 로보티즈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호재공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재공시. 이게 뭐 제가 보는 눈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안지는 공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뭐다? 시설자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이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캐파를 더욱더 늘린다라는 것이고 캐파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 해당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마루타가 이수페타시스요. 기업이 성장하는 조건이에요. 이 유상증자는. 그래서 제가 말로만 호재공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략방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가격적인 전략도 잡아드렸습니다. 언제? 8월 28일 날.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8월 28일 날 잡아드렸는데 요때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인 8월 29일 날 이런 식으로 저가 83,900원 찍었죠. 1차 매수가 체결이 돼서 오늘 매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전략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이분이 이제 운용하시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소액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8월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43% 수익. 수익금은
뭐 4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HJ 중공업도 제가 뭐 저점 매수를 다 안내를 해드리고, 이 전략방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이 전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 주식의 목적은 수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 이제 주주분들과 이 수학의 기쁨까지 같이 한번 누려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 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급등 나오기 전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이라든지 로보티즈처럼 안목을 보는 눈까지 키우셔가지고 투자의 신장을 한껏 더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간단히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문자 좀 더 쉽게 보내시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창에 이제 간편 문자 보내기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확인되는 대로 전략방 제가 이제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는 터치 한번 하셔가지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